다른 국가들 보시면 지금 보조금 엄청나게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는 보조금이 없잖아요. 지금 뭐 준비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투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인도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50%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만한 혜택이 없는 거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권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세미콘 차이나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가보고 상당히 놀라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미국의 제재가 엄청 났죠. 계속 강화될 거고요. 근데 이제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수공정 이쪽을 먼저 키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상당히 많이 컸어요.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도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보시면 회사가 몇 개 있는데요. YMTC는 이제 낸드 쪽입니다. 낸드 쪽도 지금 보시면 이제 232단 생산하고 있어요. 한국은 238단,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개발했는데 이상으로. 아무튼 뭐 1, 2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낸드 쪽은. 그 다음에 또 메모리 DRA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창신 메모리라든지 후젠 진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LPDDR5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성능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HBM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낸드는 기술력 차이가 한 1,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DRA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5년, 1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하다 보니까 DRAM 같은 경우에는 좀 쫓아오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제 낸드는 조만간에 따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DRAM 쪽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EUV 장비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도입을 만약에 했다면 엄청나게 이제 빨리 쫓아왔겠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쫓아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 쪽도 봐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팹리스 기업들이 3,500개가 됩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첨단 공정할 수 있는 팹리스 기업들도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하이실리콘이라든지 유니 SOC라든지 유니소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기업들도 최근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SMIC는 뭐 얼마 전에 7나노 반도체 생산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 마찬가지로 뭐 5나노 반도체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화홍 반도체라는 파운드리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칩이라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고 있는 게 주로 이제 성수 공정이지만 성수 공정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첨단 이쪽으로도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홍 반도체는 아마 첨단 쪽으로 7나노 언더로 또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봐야 되는 게 또 장비 기업들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8나노, 20나노대 공정은 거의 지금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SME라는 기업들도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이제 28나노 포토 장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수 공정은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베이팡 화창이라는 기업 증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MA라든지 이 회사는 또 시각 쪽 상당히 기술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20나노대 성수 공정은 거의 이제 커버가 거의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자급자족 가능하죠. 성수 공정은 앞으로 상당히 위협적이죠. 단지 이제 첨단 공정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TSMC 이쪽 대만의 어떤 그 파운드리 생태가 상당히 견고한데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소부장 기업이 약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약합니다. 유명한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상당히 소부장 이쪽에 생태계가 상당히 강합니다. 넘버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니즈가 맞은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최근에 대만의 어떤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을 또 많이 올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그러한 걸 이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일본이 상당히 그 관계가 좋습니다. 대만하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비용인데요. 일본하고 그 다음에 대만하고 인건비가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쪽은 보시면 인건비가 뭐 2배, 3배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본은 엄청난 어떤 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원비가 보통 이제 보조금이 한 40% 이상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인프라를 다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고 있고요. 땅도 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서로의 어떤 니즈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JASM이라는 이제 팹을 이제 완공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반기에 아마 가동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또 이제 최근에 또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은 JASM이 지금 이제 12나노 공정 때 이제 미세 공정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일본은 40나노 공정이 이제 대세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도. 그래서 12나노대부터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올해 발표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공장 짓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마모토에. 그래서 그 팹은 지금 이제 7나노 언더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엄청난 지원을 또 약속을 했어요, 일본에서. 또 마찬가지로 3나노 공정도 하겠다. 팹을 세 번째 팹도 짓겠다. 이런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TSMC 같은 회사의 어떤 입장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는 일본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2의 거점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전방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땅부터 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가장 중요하죠. 보조금을 40% 이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세제 같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편의를 다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보시면 미국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애리조나 팹이 지금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1년? 근데 이제 보시면 일본에 있는 팹은 늦게 시작했어요. 애리조나보다. 근데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완공이 됐어요. 2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밤새면서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정부에서 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엄청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거죠. 일본에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팹을 짓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이 없잖아요, 한국은. 물론 뭐 인프라나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는 주지만 다른 국가들 보시면 지금 보조금 엄청나게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는 보조금이 없잖아요. 지금 뭐 준비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투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인도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50%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만한 혜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은 워낙 또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강하다 보니까 들어오기 어려운 면도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언젠가는 올 수 있겠죠. 예, 언젠가는 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금방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미세 공정 능력이 10나노 일본에 투자한 그런 팹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어떤 능력은 40나노대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한 10년 이상 납니다. 한 20년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기는 쉽진 않은 거죠. 만약에 또 뭐 3나노까지 한다 해도 그게 이제 금방 되진 않거든요. 뭐 2030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는 또 뭐 삼성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엄청난 또 기술이 앞서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금방 쫓아오겠죠. 근데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금방 쫓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내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너무 차이가 커요. 뭐 20년까지 차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기술력 차이가.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를 금방 메꾸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언젠간 메꿀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금방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TSMC가 뭐 3나노까지 이제 도입을 한다 그래도 그 기간에는 또 삼성전자도 엄청난 기술력이 높아 있기 때문에 금방 쫓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성능 자체적으로 보면 그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는 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뭐 얘기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GPU보다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이제 보시면 한국에도 많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보시면 뭐 칩이 훨씬 더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그 칩의 성능 자체만 보면 안 돼요. 종합적인 어떤 생태계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칩만 우수해가지고는 안 되고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주변의 어떤 생태계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서비스 능력이라든지 쿠다라든지 칩의 우수성도 있지만 이런 게 이제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다른 칩을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구축을 하고 싶은데 칩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그 턴키 방식으로 이제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모든 걸 다 한 번에 딱 갖다 줘요. 그러니까 고객은 이제 스위치만 딱 꼽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런 생태계를 오랫동안 이제 구축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 생태계를 공고하게 이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록인 전략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제 생태계에 들어와 버리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은 불편하니까. 철저하게 이제 그런 생태계를 갖췄기 때문에 고객이 상당히 편하게 이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턴키 비즈니스, 뭐 스택 솔루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서비스 능력이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거든요. 엔비디아는 그 전략이 애초부터 이제 생태계 전략이에요.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돈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처음에 이제 무상으로 막 뿌렸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카카오 안 쓰면 이제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또 다 쓰기 때문에 자기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처음부터 이제 썼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든 거죠.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고객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